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이 오프닝 멘트는 녹음된 게 아니고요. 일부러 동일한 문장을 읽습니다. 위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감정과 상태를 좀 느껴보시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시장이 양봉 나왔을 때 위 문장을 읽은 목소리들을 쫙 모아보고 또 음봉이 나왔을 때 이 목소리를 모아봐서 한번 따로 편집해 볼게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시장이 작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열어놓고 보면 이 숏 포지션을 잡고 뭉개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 따주기 시장이었죠. 마켓 센티먼트가 아직은 불리시하고 또 월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나흘 연속 상승은 나오기 힘들다는 측면에서의 그런 이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는데 시장을 아래로 추세적으로 까 내려가는 매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과 함께 변동성도 하락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런 장이 처음 나왔다는 것 중요하게 카운트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앞으로도 변동성은 지수가 아주 심각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점진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 변동성은 전혀 못 오르고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은 아시아 세션 가볼게요. 우선 이 코스피는 합성 선물 기준으로 한 310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선물 갭상승이 311.35포인트로 상당히 높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막 부러지는 음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래 꼬리 달린 약한 음봉이 나왔는데 그냥 옵션 프리미엄을 계속 빼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잔존일이 한 8거래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휴일이 또 한참 길죠. 근데 그거 감안하면 프리미엄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미국 대선 리스크 혹은 그 외의 금융시장의 휘장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이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트랭글을 치든지 스트레드를 장중에 하는 것 같은 게 좋습니다. 물론 마감 전에는 포지션 걷어야 됩니다. 니케이는 제법 올랐는데 이 BOJ의 ETF 매입 한도가 아직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월말이 되고 또 연말이 될수록 이 ETF 한도를 채울 수 있는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점점 하방이 좀 경직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코스피가 오랜 휴장을 앞두게 되면 리스크가 하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항상 이 기관 투자자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라. 기관 투자자는 하락만이 리스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연휴를 앞두고 혹시 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델타를 줄여줍니다. 근데 시장이 폭등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리스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승 추세 중에 긴 휴일이 지나고 나서 폭등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성 매도로 도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더라도 델타가 모자란 매니저들은 델타를 맞추기 위해서 비싼 가격이라도 주식을 사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사례를 고려해도 긴 연휴 끝에 폭락이 아니라 폭등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휴를 앞두고 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마가 높은 콜을 판 짓입니다. 원월물이 이제 팔아도 롤링업 하면 돼요. 그런데 근월물 잘못 팔았다가는 그냥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뒤집니다.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소탐대실이 됩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해서 지수가 꼭 폭락을 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자리가 나올 수 있게. 물론 제자리가 나오면 이제 양옵션이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약보합 출발하든 보합 출발을 하게 되면 그냥 지금 옵션 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또 때려도 됩니다. 참 오늘 이제 홍콩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역시 지난 그 8월 유럽 옵션 만기 때 시장이 껌딱 지친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9월 홍콩 시장 옵션 만기에도 기가 막히게 피닝을 했습니다. 항생 기준 23,390으로 딱 여기 핀을 맞췄죠. 그래서 양 옵션을 프리미엄을 완전히 아작을 내놨습니다. 일단 시가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후로 줄줄줄 밀리면서 23,400선으로 뭉개서 끝났고요. 그리고 당월물 말고 10월물은 좀 더 밀려서 유럽 세션 초반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서 미국 세션이 이렇게 줄줄 밀리는데도
홍콩 10월물은 반등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홍콩은 내일 하루 이제 9월 그 거래가 더 남아 있는데, 또 이제 홍콩도 이제 주말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롱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냥 무포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볼게요. 유럽 세션은 두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수 선물도 올랐는데 한 0.48%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아시아 시장 한 오후 2시쯤 그때부터 지금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솔솔 밀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유로화 강세였어요. 그리고 유로화 상승이 이 펀더멘털리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월말이고 해서 또 과도한 숏 포지션들을 중간에 정리하자는 의미에서의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로 강세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장중 조정을 보였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가 스트레이트로 빠지면서 장중 저점을 찍었죠. 근데 거기가 이제 저점이었고 그 뒤로 줄기찬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이것은 유럽 시장도 이 시장 센티먼트가 나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 미국 대선 TV 토론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은 그냥 뭐 패시브 흐름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로화 강세 얘기했죠. 유로 본장 시작 전 그 이전부터 유로화를 비롯해서 비달러 바스켓들이 골고루 살아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유로존 9월 경제 신뢰 지수가 뭐 91.1로 컨센서스 대비로도 잘 나오고 저널 대비로도 잘 나와서 유로화가 강세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미 유로화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신뢰 지수 이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거 그 신뢰도가 낮은 지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로가 강세라기보다는 그냥 월말이고 포지션 좀 줄였다가 다시 때리자, 뭐 이런 입장에서 걷어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지 달러와 키위 달러도 같이 살아났죠. 그런데 이제 모든 또 비달러 바스켓들이 살아난 건 아니고 페소와 이런 거 못 살아났어요. 이 뭐 터키 문제도 있고 뭐 해서 EM 통화 바스켓들은 아직도 그 적극적인 롱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최근 이 FX 마켓에서 비달러 바스켓들이 눌리면서 살짝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또 브라질, 터키 이런 EM 국가들 참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EM 통화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증시로 번지게 되면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증시는 멀쩡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EM의 볕들날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올해 3월 이후로 EM 계속 망가져 있는 상태죠. 아마 연말까지도 답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좀 볼게요. 미국 시작하기 전에 이 유럽 시장은 이미 하락폭을 장 초반에 한번 너무 빠르게 나와서 하락이 나와서 그 뒤로는 이제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점 매도가 쫙 나왔어요. 근데 추세적인 매도가 아니라 차익 실현성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장 시작 30분 뒤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는데 101.8포인트가 나왔어요. 이게 대단히 잘 나온 거고요. 그래서 커진 보합선까지 올라오려는 그런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로 굉장히 강력한 이 스판 매도가 나오면서 쫙 밀렸죠. 그래서 장중에 S&P 지수가 이제 그 매도 이후로 계속 밀려서 마이너스 0.96%까지 이제 밀렸는데, 이 저점을 기록한 시간이 점심시간 끝나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오후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또한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중에 바닥 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반등도 되게 따라가기 힘든 좀 어려운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중 방향성이 없는 그런 시장에서는 델타를 추적하는 트레이딩은, 그런 로직은 오늘 굉장히 많이 깨지는 날이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커머디티에서는 이 유로 강세로 골드와 실버가 반등을 했는데, 반대로 기름은 아주 스트레이트로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그 기름 시장에 답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그 유럽 시장 한 점심시간 전부터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월말에 그냥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텍사스 기준으로 39.50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의 그 숏 포지션들이 BP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이 하락은 월말 마감을 이렇게 BP 언더로 이제 밀어놔야만 숏 포지션들이 이익으로 마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숏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 지난주에 사우디가 어깨에 힘 가득 주고 뭐 숏들이들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그들이 저는 어떻게 떠들든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름 시장은 당분간 계속 안 쳐다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젠 오늘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제가 그 트레이딩을 좀 했는데 뭐냐면 이 유로와 오지 달러 등 이제 비달러 바스켓들이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지 달러가 반등을 제법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커머디티 그룹 내에서 메탈들이 반등을 뭐 프리셔스든 아니면 뭐 넌페러스든 그러니까 비철 금속든 어쨌든 이 금속들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의외로 유럽 세션에서 이 카파가 숏이 꾸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커맥스 세션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까? 일단은 잡자. 왜냐면 그 잡기 그 가격대가 되게 좋은 가격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중 변동성과 그 어지달러의 디버시피케 그러니까 그 괴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와야 되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진입 기회가 생겨서 롱을 잡았고 뭐 나름 괜찮게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청산을 했냐면 이게 아직 월말 장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진짜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좀 더 보면 이 금융주들이 다시 부러졌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뱅크는 부러졌고요. 이 보험회사는 완전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냐라고 보면 딱 이게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끝나고 이런 개별 섹터에서 버티들 가능성 아직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금융주가 이제 이틀 연속 강세 보였던 거는 이 퀀트 기반의 비중 조절성 매수지 해당 금융 섹터에 모멘텀이 있어서 롱을 쳐지른 게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종목별로 엇갈렸고요. 딱히 의미 있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 이제 한 서너 시간 뒤면 미국의 대선 후보 1차 TV 토론회가 있죠.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는 잘 먹고 잘 놀고가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 시작이죠. 연휴엔 놀아야죠. 물론 저는 연휴 이런 거 없고요. 그 유렉스나 CME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시장이 노이즈는 무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9월 한 달 동안 시장은 그냥 제자리였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장중에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제자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빠따를 짧게 잡든 뭐 길게 잡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조가 있잖아요. 그 마켓 그 어떤 시장에 대한 기조 그 기조를 흐트러뜨리는 노이즈에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춤을 추지 말자는 겁니다.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가족과 함께 예. 아쉽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